제 채널이 부자 되는 것이 테마인데 한동안 주식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급여를 통해 부를 쌓아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재원 연봉 협상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협상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주재원 연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면 좋은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급여에서 현지 수당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직급, 나라 위치 및 위험도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정도를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얹혀서 주는 것입니다. 집은 임대 평사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끼리 같이 사는 기숙사 개념으로 집을 제공하는데요. 가족을 데리고 와서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지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현지 국가에 한국 학교가 있으면 거기를 들어가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 학교를 가게 된다면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 학교 학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교가 영미권 학교보다 학비가 20에서 30% 정도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한국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고폭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아는 한 모든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역시 급여 집 학비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급여는 기존 급여를 주재국가의 생활비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생활비 수준은 어떻게 정하냐면 외부에서 카스트 오브 리빙 인덱스를 사서 그걸 적용합니다. 이 인덱스로 급여를 조정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카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트먼트, 이걸 줄여서 콜라라고들 합니다. 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한국 연봉이 1억, 주재국가는 싱가폴로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에서 일단 소득세,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뺍니다. 그러면 대략 7천만원이 됩니다. 7천만원에서 반이 생활비라고 보고 3,500만원에서 콜라 인덱스를 대입해줍니다. 가령 한국 대비 싱가폴 콜라가 1.1라고 하면 3,8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봉은 3,500만원 더하기 3,850만원, 7,350만원이 됩니다. 3,500만원은 한국 통장에 찍히고 3,850만원은 싱가폴 통장에 찍힙니다. 싱가폴에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당연히 제로입니다. 제 소득세를 이미 빼고 연봉을 계산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제가 소득세를 싱가폴에서 내게 된다면 저는 소득세를 이중으로 내는 거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싱가폴에서 저의 소득세는 회사에서 냅니다. 그래서 싱가폴로 승진 없이 주재원으로 온다면 제가 받는 실질 네트 금액은 7천만원에서 7,3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대로 예컨대 태국 같은 이머징 국가로 가게 되면 연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 태국 콜라는 한국 대비 60% 정도니까 마이너스 40%. 내 연봉의 반에다가 마이너스 40%를 적용하니까 네트로는 마이너스 20%가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그리고 몇 명이 현지 국가에 오는지에 따라 아까 콜라를 적용하는 급여 50%를 30%에서 70% 정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고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고,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는 안 됩니다. 둘째, 콜라 인덱스가 내 상식에 부합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라 인덱스를 구글링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적용한 인덱스가 터무니없으면 챌린지 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별 이슈는 없는데 예컨대 아르헨티나, 터키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이 콜라 인덱스하고 환율이 정말 엄청나게 변하니까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바로 환율입니다. 몇 개월 평균 환율을 적용했는지, 적용 환율은 내가 주재하는 기간 동안 픽스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급여 얘기였고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주거비용, 자녀 교육비, 실비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비용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가족수에 더 영향을 받고요. 자녀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캡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경우가 많으니까 비싼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학교들은 영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하고 대기 시간이 1년 정도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 비싼 학교를 보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주재기간이 3년인데 애들을 전학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실비보험은 4인 기준으로 대략 1년에 10,000불 정도 드는데 이 부분도 회사에서 부담하니 상당한 혜택이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주재원 연봉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재원이었다가 현지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주재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